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애가 벌써 11살이 되었으니 제가 시집와서 아이 키우며 결혼 생활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웃고 웃으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생판 남인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게는 동서가 늘 어려운 사람이었네요. 저보다 어린 동서는 제가 결혼하고 4년쯤 뒤에 시집와서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아 올해로 6살이 된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도 저도 둘 다 아들을 낳아 비슷한 고충도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동서는 워낙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커리어 우먼이 되기를 꿈꿨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대기업 다니는 여자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꼈거든요. 물론 동서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고 그런 게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걸로 저를 무시하는 게 참 곤욕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동서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적당히 돈벌이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제가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먼저 시집와서 큰며느리 노릇하는데도 제 말을 한 번에 듣는 법이 없더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저러는구나 이해하려 했지만 아랫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하대당하는 게 좋을 리는 없었죠. 하지만 시댁에서 저는 동서에게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보다는 동서를 더 아끼신다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요. 서방님이 처음 동서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 시부모님은 동서를 무척 반기셨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고 서방님보다 돈 잘 버는 며느리라고 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에 비해 저는 집에서 일하느라 반은 가정주부였으니 저와 비교가 되셨겠죠. 프리랜서라서 제가 일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기는 했지만 벌이가 좋을 때는 좋더라도 일이 없을 때는 너무 없을 때도 있어서 연봉으로 치면 동서에 비해 한참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셔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좋아하시다 보니 동서가 대기업 다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씀씀이도 좋고 애교도 많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알게 모르게 저와 동서를 차별하셨고 좋은 게 있으면 은근 동서를 챙기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냥저냥 참을 수 있었죠. 또 제가 동서처럼 시댁에 비싼 선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아는 동서가 매번 제 앞에서 돈 가지고 자랑하고 으스대는 건 꼴보기 싫었지만 시어머니도 나무라지 않으시니 제가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윗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동서가 유일하게 약해지는 존재가 바로 조카였어요. 남들은 다 개무시하면서 자기 자식은 얼마나 예뻐하는지 저도 애 키우는 엄마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혀를 내둘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한다며 영어 유치원 보내며 학구열에 불타는 건 당연하고 갓난쟁이 베네쩌고리도 꼭 백화점에서 브랜드 옷만 입히더라고요. 유모차도 1,000만 원짜리에 분유도 최고급으로만 먹였으니 자식 사랑이 끔찍했네요. 동서 아이 낳고 같은 아들이라 저희 아들 쓰던 것 중에 깨끗한 물건들 나눠주려 했더니 자기 아들이랑 저희 아들은 급이 다르다고 받지도 않던 동서였어요. 어릴 때야 처대라 애달고 유난인 거 아니 그러려니 했지만 애가 커가는데도 유별나게 키우더라고요. 간식은 당연하게 천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만 먹이고 길에서 파는 음식이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는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애가 핫도그 하나 사달라기에 같이 있던 조카도 사주냐 했더니 자기애는 그런 저질 음식 안 먹인다며
맛있게 먹는 저희 아들 면박을 주더라고요. 형님, 저희 애는 그런 거 안 먹이는데 애 앞에서 그런 거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태영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왜? 원준이는 먹으면 안 돼? 그런 건 형님 아들이나 먹이세요. 저희 애는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먹이거든요. 그런 걸 애한테 먹여서 좋을 게 뭐예요? 동서, 그래도 이 정도는 다 먹이면서 키워. 동서가 그렇게 한다고 평생 안 먹을 것도 아닌데. 동서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유별? 형님이야말로 남의 자식한테 신경 끄세요. 자기 자식 새끼 어떻게 키우던 알 바 아니지만 남의 자식 어찌 키우던 유별 소리를 왜 해요? 내가 그만큼 자식 생각하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지. 제가 형님처럼 대충 사는 줄 아세요? 형님이나 잘하세요.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유난이라 한마디 했더니 도끼 눈을 뜨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지만 동서 말 맞다나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키워야지 싶어서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원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적이 있었더군요. 그럼 그렇지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빙빙 돌리며 자기 회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에 비해 인정을 못 받고 뭐 구구절절 말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결론은 애를 좀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늦게 퇴근하는 일도 잦을 거고 너무 바빠서 아이 등원도 못 챙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직할 때까지 형님이 저희 원준이 좀 봐줄 수 없을까요? 별건 없어요. 그냥 아이 픽업해주고 밥 챙겨주는 게 다예요. 그동안은 시터 이모님들 썼었는데 요즘은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원준이가 너무 싫어해서요. 동서 말로는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밥 챙겨 먹이고 간식 정도 챙겨주면 된다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남의 애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동서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유난인지를 아는데 제가 그런 동서한테 맞춰주기는 어렵겠다 싶은 겁니다. 저도 애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 문제로는 친정엄마랑도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성심성의껏 해봐야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데 뭐하러 굳이 사서 고생을 하겠나요? 그래서 미적대며 싫은 티를 냈더니 꼭 부탁하겠다 싶은지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글쎄, 내가 아무리 동서보다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도 내 일이 있고 우리 태영이도 있잖아. 우리 집 동서네 집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부탁드려요, 형님. 제가 언제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맨입으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시터 이모님들만큼 챙겨드릴게요. 그럼 그냥 사람을 쓰지.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가족 간에 분란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 나 동서 비위 못 맞추는 거 알잖아. 그냥 다른 사람 알아봐. 나도 일 많을 때는 바빠서 그래. 형님은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만큼 챙겨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400. 매달 월급으로 4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회사 나와서 퇴직금 받으면 그것도 형님 드릴게요. 퇴직금 5천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솔직히 아무리 고생해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형님, 이런 기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동서가 말하는 조건에 혹한 건 사실이었어요. 매달 4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프리랜서인 저로서는 그 정도 챙겨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고마운 일이었죠. 거기다가 자기 이직 성공하면 퇴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 이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동서랑 제가 잘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돈에 흔들린 제 자신이 웃기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도 하고 조카가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라서 결국 오케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같은 남자아이 키워봐서 요령도 있고 저희 애는 벌써 사춘기 나이라 더 손갈 일도 별로 없으니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매일 조카를 픽업하고 챙기며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카도 저를 많이 따랐고 저희 아들도 동생을 좋아해서 별 걱정 없이 지냈어요. 물론 힘이 안 들지는 않았죠. 아이 맡아 돌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일도 줄여야 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기는 해야 하니 일하고 애 보고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 유치원 다닐 때도 제가 고생을 퍽 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랬네요. 근데 차라리 내 새끼 챙기는 게 편하지 남의 새끼 챙기는 건 더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동서가 좀 깐깐한 성격이 아니었다 보니 말이죠. 자기 자식 애지중지하는 동서는 저한테 애를 맡기고도 참 걱정하는 게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애가 뭐 했냐, TV를 보여주면 뭐 보여줬냐, 교육적인 거 시켜라. 제가 한시라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하나 먹이는 것도 다 하나하나 따지고. 길에 파는 음식은 절대로 못 먹게 하고 하다 보니 저도 마음 편히 조카를 돌본 건 아니었어요.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저희 아들 키울 때보다 배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카가 귀엽고 착해서 동서보다는 어린 조카 걱정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애를 돌봐주는데도 동서는 고맙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퇴근하며 아이를 데려가면서 저는 본체만 채하고 그 와중에 애한테 작은 생채기 하나라도 있으면 혹시 제가 괴롭혔을까 싶은지 꼬치꼬치 캐묻고 난리였죠. 덕분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하고 제대로 돈 받고 하는 일이니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를 봐준 지 반년이 지나는 동안 동서가 약속했던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없다는 말에 다음 달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동서 핑계를 들어줬는데 계속 기다리니 잠자코 있던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조카 때문에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비 줄고 손해가 막심했는데 정작 일 시킨 동서는 돈도 안 주고 미안한 줄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정말 짜증났지만 가족끼리 너무 돈돈하는 것도 그렇고 설마 자기 애 가지고 장난은 안 치겠지 싶은 마음에 저는 반년간 동서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동서가 제게 먼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동안 충분히 기다려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동서는 듣는 기색도 없었죠. 그러자 저도 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 싶어 속이 끓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일하니까 하루 종일 노는 줄 아는 건지 제가 자기 애 봐주는 전숙 시터인 줄 아는 모양이다 싶은 거죠. 물론 저도 조카를 예뻐하고 집에서 일하는 제가 회사 다니는 동서보다야 사정이 나으니 아이를 봐주는 것 자체에 불만은 없었어요. 동선의 사정을 봐서라도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이겠죠. 하지만 동서의 태도 때문에라도 저는 동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애초에 먼저 그런 약속을 한 것도 동서였는데 수고비 제대로 쳐주겠다고 했으면서 말 바꾸고 피해 다니는 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사정이 어려워서 돈은 못 주겠다 하더라도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나마 있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텐데 동서는 저한테 자기 자식 맡겨놓고도 고마운 줄은커녕 구해준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이니 제가 화날 수밖에요.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주던 저도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완전히 호구 취급 당하겠다 싶은 생각에 결국 참다 못해 동서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느 때처럼 조카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온 동서에게 얘기를 좀 하자 말했어요. 원준아, 엄마 왔다. 우리 원준이 오늘도 잘 있었어? 원준아, 어디 있어? 동서, 원준이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직 깨우지 마. 그리고 동서는 그 전에 뭐 잊은 거 없어? 제가 뭘요? 동서는 우리 집에 왔으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현관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지도 않는 아들은 찾으면서 얼굴 보는 나한테는 인사할 생각도 없나 봐?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형님? 제가 인사해봐야 반기지도 않으시면서.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알아? 나도 동서한테 먼저 인사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기는 해도 누가 먼저 인사하는데 싫을 사람이 있겠어? 오늘따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 와서 무슨 인사를 받으시겠다고. 동서는 정말 날이 지나도 바뀌지를 않는구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지? 동서, 그래도 오늘은 일찍 퇴근했으니까 여유 좀 있지? 아니, 여유 없어도 좀 내. 내가 동서한테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왜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바쁜 사람 붙잡고 왜 그러실까 진짜? 그래, 동서 바쁘다니까 짧게 말할게. 나 앞으로 원준이 더 못 봐주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못 봐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부터 어쩌라고요? 먼저 약속 안 지킨 건 동서 아니야? 수고비 얘기 먼저 꺼내놓고 여태 입 닫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동서 편의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이런다 이거예요? 아니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애 좀 챙기는 게 뭐 힘들다고 그걸로 생색을 내요. 생색? 내가 그동안 애 봐주는 동안 동서 나한테 고마워한 적 있어? 동서야말로 그동안 나한테 애 맡겨두고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동서는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부심 있는 건 알겠는데 나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나도 내일 있고 바쁜 사람이야. 집에서 일한다고 하루 종일 노는 줄 알아? 근데도 동서 사정 딱 하니까 애 맡아주기로 했지. 근데 동서 나한테 무슨 약속했어? 월급 400만 원에 동서 퇴직하면 5천만 원 주겠다며.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6개월 동안 동서가 약속 지켰어? 반년이면 나도 오래 참았어. 그동안은 귀여운 조카 봐서 도와준 거지만 나도 이제 맨입으로는 그냥 못 도와줘. 아무래도 내가 그냥 도와줘서 동서가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다고 동서가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나도 호구직 그만하겠다고. 아니면 약속대로 수고비를 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전문 시트한테 돈 주고 제대로 맡겨. 어머, 형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400에 5천만 원? 그 얘기를 진짜 믿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는 형님이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 줄 몰랐네요. 없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진짜로 가족들끼리 돈을 받아쳐먹으려고 그랬어요? 뭐? 돈을 받아쳐먹어? 동서 나한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내가 날강도 짓이라도 한 줄 알겠어. 언제 내가 그렇게 달라 그랬어? 먼저 돈 준다고 했던 게 누구인데. 그리고 나도 동서랑 약속한 만큼 해주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애 키울 때보다 더 신경 써서 했어. 근데 동서가 이렇게 나와도 돼? 그냥 집에 있는 김에 애 하나 데리고 있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에. 애 하나 돌보는데 400만 원이 가당키나 해요? 그리고 진짜 제 퇴직금 다 가져가려 그러셨어요? 형님 진짜 도둑놈 심보이네.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형님이 적당선에서 거절하셨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돈 다 받으려고 그러셨나? 진짜 저는 형님이 이렇게 영악한 줄 몰랐네요. 동서가 내뱉는 막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먼저 돈 주겠다고 한 것도 자기고 애 맡긴 것도 자기이면서 저더러 그 돈 다 받으려고 그랬냐면서 영악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놓을 뻔했지 뭐예요. 평소에도 형님인 나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동서인 줄은 알았지만 나이 먹으면서 개념도 말아먹었나. 정말 싸가지가 예사 싸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자니 내가 그동안 4시간 버려가면서 동서 아들 왜 챙겨줬나
진짜 후회가 들더라고요. 동서, 진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럼 나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싶네. 내 앞에서 돈지랄 할 때는 언제고. 그 돈 나 떼주려니 이제 와서 아까워서 그래? 그럼 애초부터 맡기지를 말았어야지. 동서야말로 진짜 영악한 거 아니야? 애초부터 나 등쳐먹을 생각으로 그런 거야 뭐야? 진짜 형님이랑은 무슨 말이 안 통하네요. 하긴 대학 간판부터 차이가 나는데 형님이랑 저랑 말이 잘 통하는 게 이상하겠죠. 아무튼 저는 형님 말에 동의 못하고 내일도 애 맡길 거예요. 동서야말로 귀가 먹었어? 이제 조카 못 봐준다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미리 말하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무책임한 짓이에요? 형님은 나이 먹고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아니면 회사도 안 다니고 혼자 일하니까 생각이 없는 건가? 세상이 형님 마음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할 때 하더라도 제가 새로 사람 구할 때까지 하셔야죠. 아무튼 내일도 데려올 거니까 형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그날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었네요. 지능은 성적순이 아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해서 다 말귀를 알아쳐먹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밖에서는 멀쩡히 사회생활하기에 말로 하면 들을 줄 알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동서와는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저는 결국 제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 입으로 내가 영악하다고 하는데 어디 진짜로 영악한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내가 그동안 동서를 많이 봐줬던 거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저 큰며느리예요. 통화 가능하세요? 네가 무슨 일이니? 집에 무슨 일 있니? 일이 있기는 있죠.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가뜩이나 일이 몰려서 바빠 죽겠는데 동서는 자기 이직 준비한다고 저한테 조카 떠맡기고 저는 저대로 저희 애 챙기고 하느라 제가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네요. 그래, 네가 요즘 고생 많다는 건 나도 알지. 그래도 네가 둘째보다 사정이 낫지 않냐. 걔는 너처럼 집에서 일을 못하니 애 데리고 회사 갈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는 거 알면서 조카 봐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주말에 응급실 다녀올 정도로 힘든데도 동서한테 내색 하나 안 하고 조카 잘 챙겼어요. 심지어 저희 아들보다 더 신경 썼잖아요. 근데 동서는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지를 않네요. 월급 주겠다고 그래서 제 일감 포기하고 돌봐주기로 한 건데 동서가 돈을 안 주니까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아니 걔는 돈이 없는 애도 아닌데 왜 그러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참. 그쵸? 그래서 저도 반년이나 기다리다가 어렵게 말 꺼냈더니 이제 와서 동서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글쎄 동서가 저더러 가족끼리 돈 받으려고 그러느냐고 없는 사람이 더하다면서 영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둘째가 정말 너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니 영악하다니 어디 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둘째게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심하네. 저도 어머니가 동서를 더 아끼시는 줄은 알지만 제가 동서한테 그런 대접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원준이 제 아들보다 더 신경 써서 챙겼는데 동서가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아니지. 내가 언제 또 둘째만 신경 썼다 그러니. 너도 내 며느리인데. 근데 걔가 왜 그런다니 정말. 네가 원준이 얼마나 챙기는지 나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동서가 자기보다 모자란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건 다 참았지만 먼저 약속해놓고 되려 저한테 화를 내니까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서 또 참을 수가 없어서요. 동서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불편해서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도 할 때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거지. 나도 어디 영악하게 해보려면 못할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난 동서 아끼시는 건 알지만 결국 큰며느리 노릇하는 건 저고 나중에 제사 챙겨드릴 것도 저희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부 말씀드렸더니 이번 일은 어머니가 들어도 안 되겠다 싶으신지 제 대신 동서를 타일러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평소에는 다 참고 넘기는 애가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니? 이번 일은 아무래도 둘째가 잘못했구나. 둘째한테는 내가 얘기 잘할 테니까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런 일로 형제간에 의상하고 하면 안 되잖니. 그치? 저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죠. 그래서 동서랑 잘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모욕을 듣고 나니까 제 선에서 해결 못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저는 어머니가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릴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넣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러 온 동서가 잔뜩 화가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형님, 진짜 저랑 어디 해보자 이거예요?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혼을 내세요? 돈 얘기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내가 동서한테 그런 수모당하고 어떻게 그냥 있어? 동서가 내 말은 안 들어먹어도 어머니 말은 들을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한테 도움 좀 구했지.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저더러 아랫사람 도리 잘하라고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아세요? 형님 때문에 어머니랑 사이 틀어지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깟 돈 몇 푼에 집안 분란 만들어야 속이 편해? 나 진짜 형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봤자 어머니는 날 더 좋아해. 그래, 어머니가 널 더 좋아하시겠지. 근데 결국 내 편 들어주실 거야. 왜? 동서는 시부모님 제사 안 챙길 거지만 나는 챙길 거니까. 그럼 아무리 예쁜 둘째 며느리라도 큰 며느리 편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말 조심해. 먼저 분란 만든 건 동서니까. 아주 큰 며느리가 유세야? 진짜 기가 막혀.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혼난 게 분한 듯 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건 아마 시집와서 그때가 처음일 테니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겠네요. 심지어 자기는 친정에서도 그렇게 혼나본 적 없다고 하니 더 서러웠겠죠.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진작 일러줄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게 한 방 먹이고 동서가 씩씩대며 나가는 걸 보고 저는 동서가 다시는 조카를 제게 맡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는 뻔뻔하게 그 후로도 계속 조카를 제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애를 데려가지 않자 자기 지인에게 부탁해서 아예 애를 저희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웬 낯선 애엄마가 조카 손잡고 저희 집 초인종 누르는 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원준이 큰어머니 맞으시죠? 원준이 엄마 부탁으로 왔어요. 제가 여기 근처 살아서 같이 픽업했거든요. 원준이 엄마가 여기 맡기면 된다 그러던데 맞죠? 동서가 정말 보통은 아니다 싶었지만 이 정도로 집요할 줄은 몰랐네요. 저를 무시해서 일부러 더 그러는지 정말 다른 데 맡길 도리가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고집이 장난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까지 온 조카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저는 그 후로도 조카를 돌봐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기는 너무 억울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조카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싶었던 저는 동서가 그리 아끼는 조카에게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원준아, 원준이는 큰엄마 좋아? 네, 저는 큰엄마 좋아해요. 그럼 원준이는 엄마랑 큰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떨 것 같아? 왜요? 큰엄마랑 엄마랑 싸웠어요? 글쎄, 싸웠다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원준이 엄마가 큰엄마가 싫은가 봐. 원준이 엄마가 큰엄마를 힘들게 해서 앞으로는 큰엄마가 원준이를 더 이상 봐주지 못할 것 같네. 큰엄마는 원준이 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오래오래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왜요? 엄마가 큰엄마 힘들게 했어요? 엄마가 큰엄마 괴롭혔어요? 원준이 엄마가 큰엄마를 너무 괴롭히네. 원준아, 너희 엄마가 큰엄마를 너무 싫어하나 봐. 저는 어리지만 똘똘한 조카에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자기 엄마 못난 꼴을 보이는 게 맞을지 고민했지만 애가 더 크기 전에 동서가 정신을 차리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조카가 자기 엄마를 미워할 애도 아니고 애어른다운 조카가 자기 엄마한테 잔소리 좀 해주면 좋겠다 싶었죠. 자기 아들이 앞에서 엄마가 아니라 제 편을 들게 되면 동서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평소 동서가 제 앞에서 쉽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조카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나빴어요. 큰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약속도 안 지키고 큰엄마 괴롭히고. 그렇지. 원준이가 생각해도 약속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지? 그럼 나중에 원준이가 엄마한테 착한 어른이 되라고 꼭 말해줘. 알겠지? 네, 제가 엄마한테 큰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하고 약속도 지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큰엄마, 앞으로도 원준이랑 계속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시켜주세요. 저는 다른 이모랑 있는 것보다 큰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그래? 다른 이모들은 불편했니? 다른 이모들은 큰엄마처럼 재미있게 해주지도 않고 뭐 흘리면 혼내고 짜증내고. 저는 큰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큰엄마랑 태영이 형이랑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아무튼 저는 큰엄마랑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지 마세요, 큰엄마. 네? 동서에게 화가 나서 조카를 봐주는 일도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조카가 제가 좋다며 애원하듯 말을 하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긴 그 콧대 높은 동서가 저한테 처음으로 부탁까지 했던 걸 보면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이 나았다는 말인데 동서도 그걸 알면서 왜 그리 저를 무시했을까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 후로도 계속 막무가내로 아이 데려다 놓고 도망치듯 출근하는 동서에게 당장이라도 애를 데려다 주고 싶었는데 조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이를 생각하면 매몰차게 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동서를 연맥여 주었던 저는 마지막으로 제 몫을 제대로 받아내기로 했어요. 알아보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주기로 한 돈을 안 주면 사기라 하던데 제가 제 몫을 직접 받아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제 몫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라도 붙이던가 동선에 가서 돈 될 만한 물건이라도 챙겨 나오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빚쟁이가 된 심정으로 동선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대낮에 제가 말도 없이 찾아가자 동선은 물론이고 서방님까지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형수님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형이랑 같이 오셨어요? 어머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아니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내가 동서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이 집은 예전에 집들이 할 때 말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아, 원준이 엄마랑 약속하셨어요? 여보, 누구 왔어? 어머, 형님. 형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동서는 내가 별로 안 반가운가 봐? 얼굴 좀 피지 그래. 그래도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내는 사이. 동서가 평일마다 원준이 데려다 놓느라 우리 집 매일 드나드니까 나도 동서네 집 한번 와봤지. 아니, 그렇다고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오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 어디 나가야 하는데. 그런 말은 동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준이 더 못 봐준다 그랬는데도 아득바득 애 데려다 놓고 도망치듯 가버린 게 누군데. 아니 서방님, 글쎄 동서가 사람을 꽁으로 부려먹으면서 갑질을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애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원준이를 인질처럼 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가버리는 거 있죠?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건 형님이 갑자기 못 봐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 구할 때까지만 계속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애를 길에 냅둬요? 그래. 그럼 그동안 돌봐준 값이라도 잘 쳐줘. 내가 벌써 반년 넘게 봐줬으니까 400만 원에 6개월 곱하면 얼마야? 2,400인가? 거기다가 퇴직금 5천만 원? 그럼 내가 딱 그만큼 여기서 받아가면 되겠네. 아, 퇴직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밀린 임금만 받을까? 동서, 나 오늘 동서한테 빚 받으러 왔어.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을 만큼만 챙겨갈게. 제가 떼인 돈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동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쳐다만 보더라고요. 서방님이나 동서나 다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싶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작정을 하고 쳐들어간 저는 말리는 동서를 무시하고 곧장 동서의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집 구조야 전에 와봐서 알고 있고 그 드레스룸에 동서 물건이 몇 천만 원치는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저한테 자랑하던 명품 가방 몇 개만 가져가도 받을 돈은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낄 것 없이 동서의 물건들이 있을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형님,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빚이라도 받으러 온 거예요?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드레스룸은 왜 열어보세요? 얼른 나와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우리 동서. 돈 잘 벌기는 하나 보다. 이게 다 얼마야? 이 가방 동서가 엄청 자랑하던 그거 맞지? 이거 사려고 몇 시간 기다렸다 그랬더라. 이게 한 1,000만 원 한다고 했던가? 이런 건 중고로 내놔도 잘 팔린다 그랬지? 그럼 이거 있으니까 나머지 1,400만 더 챙기면 되겠다. 어디 동서 최근에 산 가방은 또 뭐야? 아무래도 신상이 팔 때 잘 팔리겠지? 아니면 시계 같은 거 챙길까? 아, 근데 내가 이런 건 잘 몰라서 말이야. 시계는 대충 얼마 정도 해? 한 500 정도 하려나?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돈 대신 제 물건을 챙겨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함부로 손대! 형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와서 얘기로 하세요. 예? 어머, 서방님, 저도 참 얘기로 풀고 싶은데 그 방법은 이미 써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동서랑 저랑 서로 쓰는 말이 다른 건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서가 주기로 한 돈 달라고 했을 뿐인데 저더러 그 돈 진짜 받으려고 그랬냐면서 영악하다고 비웃고 가버리더라고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도 정도가 있지. 제가 등신도 아니고 그 말 듣고 어떻게 참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호구 등신 안 되고 싶어서 이럴 수밖에 없네요. 당신 그동안 형수님한테 애 맡기면서 제대로 보답 안 했어? 아니, 그동안 시터들 쓰면서도 몇백을 줘놓고 가족끼리 그랬단 말이야? 어머나, 그럼 서방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다 알고 그러는 줄 알고 화가 났지 뭐예요. 집에 돈이 없는지 형수인 나를 개무시하는지 걱정했네요.
그럼 서방님은 아니고 동서 탓인 거네요? 동서, 내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나한테 어쩜 그래? 내가 그렇게 무식하고 만만해 보였어? 동서가 그렇게 잘났으면 동서야말로 똑바로 살아. 맨날 내 앞에서 돈지랄 그렇게 많이 해놓고는 정작 줄 돈은 안 주고 입 싹 닫는 거 보기 추접스러우니까. 그런 꼴 가족들한테 보이면 안 쪽팔려? 내가 동서만큼 잘나지는 않았어도 나는 동서처럼 치사하게는 안 살거든? 제가 진짜 작정하고 쏘아댔더니 동서도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동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그런 말을 들으니 속이 적지 않게 쓰렸겠다 싶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지 얼굴이 점점 빨개져 가는데 그걸 보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렸을지 그동안 저를 만만히 봤던 동서가 이제라도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했네요. 알았어요, 형님. 저랑 얘기해요, 저랑. 싫은데? 나 이제 동서랑 얘기 안 해. 말이 통해야 하지. 말도 안 통하는 동서랑 무슨 말을 더 해. 오늘도 나는 내 몫만 받아가면 그만이야. 동서랑 더 말 섞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러고 보면 동서는 한참 어린 원준이보다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원준이랑도 얘기해봤는데 원준이는 다 알아듣고 이해하던데 말이야. 그걸 보면 원준이는 동서 안 닮아서 다행인 건가?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원준이한테 대체 무슨 말 했는데요? 우리한테 무슨 짓이야? 무슨 말이라니.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말해줬지. 나 무슨 짓 한 거 없어. 다른 말 한마디 보탠 것도 없고. 왜 동서가 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원준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짓을 동서는 왜 그리 뻔뻔하게 했을까? 제가 조카에게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하자 동서는 좀 전보다 더 황당해하며 제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이 자기 자식 귀에 들어가는 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게 평소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이제 와서 창피할 짓을 후회하면 뭘 하겠나요? 그렇게 제가 동서와 한창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원준이가 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엄마 또 화났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 왜 자꾸 큰엄마 괴롭혀? 엄마 때문에 큰엄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착한 큰엄마한테 못되게? 왜 약속도 안 지켜? 약속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근데 엄마는 그놈한테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엄마 미워. 그놈아 괴롭히지 마. 원준아. 원준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원준아, 엄마가 정말 미워? 엄마가 나쁘게 하면 밉지. 원준이는 엄마한테 실망했어. 이제 엄마 존경 안 해. 아니야. 원준아, 엄마가 큰엄마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른끼리 오해가 있었던 거야. 나도 다 들었어. 엄마가 큰엄마한테 주기로 한 돈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고 큰엄마가 더 큰 어른인데 함부로 한 거 나 이제 다 알아. 동서는 조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긴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엄마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동안 자기 세상의 전부라며 어화둥둥 키웠던 자식이었으니 동서는 더 심했을 거예요. 어디서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 콧대 높던 사람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동서는 정말 충격이 컸던지 무척 당황해하며 아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그래. 엄마 큰엄마랑 사이 좋아.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게. 응? 그리고 약속도 지킬게. 엄마 정말이야.
정말? 엄마 진짜 큰엄마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약속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원준이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진짜 약속할게. 알았어. 엄마, 그럼 앞으로 큰엄마 괴롭히고 못되게 굴면 안 돼? 그럼 나쁜 사람이야. 동서, 그 약속 꼭 지켜주기를 바래. 아무렴 동서라도 자식 앞에서까지 거짓말하지는 않겠지? 예, 알겠어요. 제가 졌네요, 형님. 약속 다 지킬 테니까 손에 든 거 내려두세요.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어린 조카 때문인지 드디어 제게 백기를 드는 동서를 보니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역시 동서도 어린 조카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동서는 다시는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며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이야? 나 진짜 믿어도 돼? 이래놓고 또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땐 나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 형님 말대로 제가 어떻게 자식 앞에서까지 거짓말하겠어요. 형님 말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대신 앞으로도 저희 원준이 잘 챙겨주세요. 나는 동서가 앞으로 다시는 원준이 안 맡긴다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동안 원준이한테 못하지는 않았나 봐? 동서도 알기는 알았구나? 근데 왜 그랬어 진짜. 죄송해요. 저도 뭐 형님한테 감사한 마음은 나름 있었어요. 그래? 동서가 그동안 한 행동 보면 그 말이 믿기지는 않지만 뭐 마지막으로 속는셈 치고 그 말 한번 믿어볼게. 그럼 앞으로도 동서 나한테 잘해. 알겠지? 그렇게 주눅이 바짝 든 동서는 곧장 제게 밀린 월급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말 그 돈을 다 받아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가족끼리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 뒤탈이 없겠죠. 그렇다고 동서가 저한테 그만한 돈 준다고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도 아니고요. 게다가 제가 조카를 봐준 덕분에 이직 준비도 잘 되었던 건지 연봉을 한참 올려받고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동서는 제게 주기로 약속했던 퇴직금 5천만 원까지 차질 없이 확실히 입금해 주었습니다. 동서, 이직 축하해. 그동안 준비 많이 하더니 잘 돼서 다행이야. 예, 뭐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으니까 잘 되긴 했죠. 솔직히 내 덕도 좀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원준이 잘 봐줘서 동서가 이직 준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잖아. 그치?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군말 없이 퇴직금 드렸잖아요. 왜요? 또 뭐 필요하세요? 어머, 동서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래? 동서는 가끔 보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맹한 구석이 있어. 동서, 이럴 때는 돈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동서한테 도움되었다고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돈 귀신이 붙은 줄 알아? 알아요, 저도. 형님이 그동안 힘써주신 거. 솔직히 원준이 남의 손에 맡길 때는 걱정도 많았는데 형님이 돌봐주신 뒤로는 저도 걱정 없기는 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해요, 형님. 동서가 웬일로 순순히 인정을 해주네? 알면 됐어. 그리고 앞으로는 형님으로 잘 모실게요. 그동안 무례는 용서해 주세요. 저도 혹시나 해서 옆구리 찔러봤던 건데 웬일로 동서가 쑥스러워하며 고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먼저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엎드려 절받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인정받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동서도 영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너무 물렀던 건지 동서가 외동으로 곱게 자라서 그랬던 건지 저희가 너무 코드가 안 맞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한 식구인데 잘 지내면 좋은 거죠.
원래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기도 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니 이번 일로 저희 동서지간이 더 돈독해지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